안녕하세요. 챕터 5 인터넷 마케팅 조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인터넷 마케팅 조사 개념으로서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전에 배웠던 두 가지 시간들은 되게 전통적 마케팅 조사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세 번째 배우는 이 시간 데이터 마이닝과 빅데이터는 정말 인터넷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게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란 자동화되고 지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법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지식 발견, 정보 발견, 정보 수학의 이름으로도 소개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작업으로 정의됩니다. 용어의 채굴, 마인이 광산이에요. 마이닝, 광산에서 채굴하는 거죠. 채굴하다라는 의미의 마이닝을 포함시킨 이유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 마치 광산에서 뭔가 맥을 캐서 광물을 캐내는 작업과 유사하다라고 하여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 나가볼게요. 자, 데이터 마이닝의 개관은 자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요. 여기 커다란 통에 데이터들이 막 쌓여있는 데이터 베이스죠.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데이터를 통합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가 있어. 마트, 데이터를 파는 마트, 파는 거죠. 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정보가 됩니다. information, 정보가 돼요. information, 정보. 그 다음 단계는 지식이 됩니다. knowledge. 다시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특히 온라인 데이터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이 데이터의 수량이라는 것이 몇억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웨어하우스, 이제 조금씩 통합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내서 통합을 뭔가를 해요.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마트. 이제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좀 체계화된 그런 상품처럼 이렇게 진열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마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보로 넘어갑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뭐뭐뭐라는 뜻이다. 응?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이 모이면서 지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학설이다, 이론이다, 이미 검증된 우리의 상식이 됐다라는 지식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데이터가 knowledge, information을 거쳐서 knowledge까지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지식의 발견,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의 정제 이렇게 걸러내는 것이죠. 데이터의 정제 뭐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생산해낸 회사들은 통신회사, 그 다음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꼭 상업적인 목적만이 아니더라도 학술적인 목적으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 원천이 된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고객 수가 200만이 넘는
어떤 의류 카탈로그 회사가 IBM에게 자사의 데이터를 줘서 고객의 집단을 발견해달라 이렇게 용역을 맡겼대요. 그랬더니 IBM 조사원들이 5개 세분 시장과 세그멘테이션 5개, 그 다음 50개 틈새 시장, 50개 니치 마켓, 그 다음 5,000개 세포 시장, 이제 더 세분한 거죠. 셀 마켓, 세포 시장을 찾아냈다. 그래서 IBM이 이 의류 카탈로그 회사한테 고객 850명이 파란 셔츠와 빨간 넥타이를 하나씩 구매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은 그 기업의 다른 고객들에 비해 감색 재킷을 구매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850명의 고객들에게 감색 재킷을 특별가에 판매한다는 편지를 보낸다면 반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죠? 페이스북.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관심 있는 광고가 잘 따라붙어요. 왜 그런 거죠? 이러한 기법을 페이스북은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도 맹렬하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그런 어떤 findings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개인화, 커스터마이징 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 이거 내가 필요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직접적인 관심을 유발하곤 합니다. 물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액션으로 이끌어내기에 용이한 또는 잘 맞는 그런 제안을 개인 맞춤화 제안을 하고는 하죠. 그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사례, 이 IBM 사례와 유사한 페이스북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로 넘어갈게요. 데이터는 뭐 자연 언어도 있고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자 봅시다. 1번 거래 데이터. 거래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머신 러닝이라고 아십니까? 이세돌과 알파고. 네. 알파고가 학습한 방법이 머신 러닝이에요. 머신 러닝이 뭐냐? 기계가 러닝, 배운다는 건데 어떻게 배웁니까? 계속 사례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사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례 경험을 컴퓨터 내부에 쌓아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가장 알맞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 프로그램을 축적을 시킵니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램과 이 안에 있는 경험치로 인한 최적의 솔루션, 행동, 의사결정의 방향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걸 수천만 번, 수억 번 이상 했을 때 드디어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지식과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나를 위협하지 않나라는 좀 으스스한 생각도 드는데요. 머신 러닝이 있는데 이게 거래 데이터가 머신 러닝의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머신 러닝이 결국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 계속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 이거는 뭐 고객의 나이, 성별, 뭐 이름, 주소, 뭐 성향, 언제 뭐 많이 움직이는지,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문 데이터, 물어본 설문 데이터, 서베이 데이터죠. 서베이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 퀀터타티브 데이터 또는 질적 데이터, 퀄리터티브 데이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잠깐 보충 설명을 할게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요. 관찰 데이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로그 파일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 텍스트 데이터, 이거는 뭐 내가 언어로 표현한 텍스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의 종류들이 있고요.
자, 데이터 마이닝의 작업 유형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작업 유형은 4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류 규칙,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합니다. 분류. 그다음 두 번째 예측, prediction, 예측을 해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요. 세 번째가 연관 규칙, 이렇게 뭐 association rules, 이렇게 뭐와 뭐가 어떤 연관을 하는 규칙이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가 클러스터링, 군집화가 있어요. 이렇게 모아요.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읍니다. 군집화. 아까 IBM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5개의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50개의 니치 마켓, 5,000개의 셀 마켓,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인 850명에 대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져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라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분류 규칙, 분류를 합니다. 판별 분석, discrimination analysis, 의사결정 나무, decision tree,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신경망. 자, 예측 prediction은 회귀와 시계열 분석, 우리가 이제 논문, 학술 논문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regression이나 forecasting이나 동시발생 매트릭스, co-occurrence matrix, 의사결정 나무, 아까 나왔죠. decision tree,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 다음에 연관 규칙, 장바구니 분석, 연결 분석, 동시발생 매트릭스, 군집화는 군집 분석, 클러스터 애널리시스, K 평균 군집화, 동시발생 매트릭스, 여기도 신경망이 나옵니다. 요즘에 논문에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는 신경망을 활용한 분석 기법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등장한 지 좀 됐고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A 요인이 B 요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약간 어떤 의사결정 나무 틀은 아니지만 이렇게 꽤나 이렇게 직관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석 기법이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분석이라고도 하고 신경망 분석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법도 요즘에 학술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다소 기술적입니다. 다소 기술적이에요. 넘어가고, 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자, 뭡니까?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집합, 이것을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그걸 단순하게 빅데이터라고 말을 하긴 그런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닝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CRM이 있었거든요.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빅데이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달과 혁신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무수하게 소모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어렵게 이끌어내 왔던 과정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서 매우 빠르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더 넓은 범위의 예측력 높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엑셀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회계부서원들 10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는 시대가 됐다. 또는 회계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또는 추출해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많은 자원을 쏟아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는 간단하게 컴퓨터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툴만 가지고 매우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얻어낼 수 있다. 게다가 빅데이터는 카드 회사라든지 통신 회사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오픈 소스 그런 2차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보안 문제가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위험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의 마케팅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또 아마존이 나와요. 아마존은 모든 고객들의 구매 이력을 다 기록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물건 사보셨나요? 그러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이력이나 소비 행태를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고 얼마나 잘 식별해내는가,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어찌됐든 인터넷과 이 온라인 세계의 특성은 우리가 움직였던 흔적, 궤적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기록을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하고 recommendation, 추천 상품을 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과 페이스북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머니볼 아세요? 브래드 핏. 예. 아시죠? 이 영화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세계? 야구 세계에서 정말 하위에 맴돌던 팀을 탑 클래스의 반열로 올린 정말 극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활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 많은 스카우터, 경험 많은 코치, 경험 많은 감독들이 했던 방법을 배제하고 뭘 했나요? 한 선수 한 선수마다의 과거 이력을 열심히 디지털로 분석을 해서 그 기록을 놓고 어떤 조합수를 냈을 때 이 시합에서는 이 선수가 이때 나가서 이런 역할을 맡으면 이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예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영화가 머니볼이죠. 이게 빅데이터의 마이닝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 조사에서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질적 분석은 보세요. 온라인 표적 집단을 발굴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브레인스토밍,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인터뷰, 대화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채팅. 자, 질문자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대화한 것을 분석합니다. 이런 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질적 분석이고요. 양적 분석은요? 양적 분석은 그야말로 숫자가 집계되는 분석입니다.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를 계속해요. 온라인 패널들의 대화를 조사를 하는데 양적 조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리뷰.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리뷰는 이런 거죠. 자, 이 상품에 대한 당신의 리뷰는 무엇입니까? 별 5개, 별 3개, 별 하나, 전 별 하나도 아까워요. 이런 기록들을 온라인 리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컨조인트 어널리시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컨조인트 분석은 양적 분석이에요. 교환해서 선택을 해야 하거나 교환한 요소들이 희망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주제들이 상황에 따라 조사된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품의 특징 또는 서비스 특징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결과는 신제품의 디자인이냐? 또는 오래된 제품을 재계획하는 것이냐? 또는 결정의 방향을 바꿔주느냐?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티켓 값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소비자들이 아스피린을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해열 진통제를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캡슐이냐 아니면 코팅되지 않은 약이냐 또는 통증이나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약이냐 라는 것을 조사하는. 자, 결과적으로 온라인 컨조인트 분석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시요. 자, 컨조인트 분석은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 수준을 파악해서 최적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 이거를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컨조인트 분석은 표본 200에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돼요. 더 이상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A와 B의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어떤 제품의 속성이 상중하 또는 5점 척도의 경중이 있을 때 어느 정도가 과연 소비자들이 최적으로 좋아하는 것인지를 추출해내는 방법, 기법을 말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하겠죠.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어널리시스. 이 외에도 양적인 분석으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뭐랄까요, 민감도 분석,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1차 조사, 마케팅 조사 1차 조사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이 있는데, 질적 분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뭉뚱그려지는 정성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적 분석은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몇 점이다, 몇 개다, 얼마다, 어느 정도 기간이다라는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분석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최적의 제품을 찾아내는 기법은 컨조인트 분석이다. 컨조인트 분석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인터넷 마케팅 조사 챕터 5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챕터 6 뭡니까? 개인화 마케팅과 ECRM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